손이 떨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주방 창문을 비추고 냉장고에서 꺼낸 우유팩이 손에서 미끄러질 듯 흔들리는데 저는 그저 달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이 가슴속 먹먹함은 도대체 언제쯤 사라질까요? 엄마, 오늘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딸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밝게 웃으려 애쓰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그 말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냥 바빠서. 저는 또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엄마, 매년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 다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지은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실망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야 이 마음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미안해. 엄마가.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주방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설거지하다 남긴 접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기가 마르지 않아 반짝이는 그 접시를 보다가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옷장에서 낡은 카키색 점퍼를 꺼냈습니다. 20년도 더 된 옷이지만 이날만큼은 꼭 이걸 입게 됩니다. 주머니 안쪽 솔기가 해진 곳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저는 천천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아파트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카네이션 예쁘네요. 우리 엄마 드릴 거예요. 오늘 식사 대접하기로 했어요. 젊은 엄마들이 아이 손을 잡고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아이 손에는 빨간 카네이션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왔습니다. 엄마라는 단어. 그 말만 들어도 저는 숨이 막힙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차를 기다리는데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어디 가세요? 산책 좀 하려고요. 아이고, 자식들이 챙겨줘야지. 오늘 같은 날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식들이 챙겨주는 날. 그렇습니다. 모두에게는 그런 날이겠지요. 하지만 제게 어버이날은 버려진 날입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자리에 앉으니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꽃집마다 카네이션이 가득했습니다. 빨간색, 분홍색, 하얀색, 화사한 색깔들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방 속 지퍼를 열어 그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둔 물건을 확인했습니다. 노란 카네이션 한 송이, 이미 시들어서 꽃잎 끝이 갈색으로 변한 그 꽃을, 3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그 꽃을,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평일 아침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몇 쌍, 조깅하는 젊은이들, 벤치에서 신문 읽는 할아버지. 저는 공원 한쪽 구석, 오래된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나무 벤치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앉으면 삐걱 소리가 나는 그 자리에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시든 카네이션을 꺼냈습니다.
줄기가 바스러질 듯 말라 있었습니다. 꽃잎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만지면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제가 5살이었을 때 친정엄마가 제 손에 쥐어주고 떠나던 그날의 꽃입니다. 영수가 미안해. 엄마는 이제 못 올 것 같아.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빨개져 있었고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어디가? 저는 엄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착하게 지내. 알았지? 그리고 노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제 손에 쥐어주고 엄마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보는데 누군가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 다이가 교복 입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다이야, 너 학교는? 토요일이잖아요. 보충 수업 끝나고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할머니 보여서요. 다이는 제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든 시든 꽃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거 뭐예요? 옛날 꽃이야. 왜 말랐는데 버리지 않아요? 아이의 질문은 언제나 직선적입니다.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냥 소중해서. 다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는요, 왜 어버이날이 싫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래? 엄마가요. 할머니는 어버이날마다 피하신대요. 우리가 싫은 거냐고 엄마가 서운해하던데. 다이의 눈이 맑았습니다. 의심도 비난도 없는 그 눈빛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어버이날이 힘들어. 왜요? 그건 말을 이어가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아이에게, 엄마에게 버려진 상처를 평생 품고 살아온 그 고통을. 할머니, 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엄마가 있었단다. 응, 알아요. 근데 그 엄마가 할머니를 두고 갔어. 언제요? 어버이날에. 다이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어버이날만 되면 그 기억이 떠올라. 그래서 피하게 되는 거야.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요? 못했어. 왜요? 말하면 엄마가 슬플까봐. 다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안 말해서 엄마가 더 슬퍼하는 것 같은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딸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지은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히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산책 좀 했어. 다이한테 들었어요.
뭘? 할머니 이야기요. 어버이날에 친정 어머니가 떠나셨다는 거.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가 그걸 말했구나.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엄마 딸이잖아요. 그런 중요한 거 왜 숨기세요? 숨긴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그냥 엄마가 우리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어버이날마다 피하니까 우리가 귀찮은가 보다 했죠. 지은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네요. 그것도 그렇게 큰 이유가. 지은아, 엄마는요, 저를 뭘로 보세요? 그냥 애 낳아준 사람이에요? 말할 사람도 아니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요, 평생 엄마랑 친하고 싶었어요. 친구처럼 뭐든지 얘기하는 그런 사이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항상 벽을 쌓고 계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지은이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요, 엄마가 저한테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라도요.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말하면 슬플까봐.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준 것일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나 다이예요. 그래, 다이야. 잘 지내니? 응. 근데 할머니, 엄마가 요즘 많이 우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네. 어젯밤에도 방에서 울었어요. 제가 문 앞에서 들었어요. 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주세요. 엄마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알았어. 고맙다, 다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지은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지은이가 받았습니다. 엄마, 지은아. 네, 엄마가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가 말 안 한 건 너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어.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나쁜 선택이었구나. 엄마, 지은아, 엄마 얘기 좀 들어줄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말해보세요. 다음 날 저는 지은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지은이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지은아. 우리는 마주보고 섰습니다. 지은이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나 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니 다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다이야. 다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였습니다. 엄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5살 때였어. 친정엄마가, 그러니까 너희 외할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지은이와 다이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어버이날이었어. 아침부터 엄마 기분이 이상했어. 계속 울먹이시고 저한테 자꾸 안아보라고 하시고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쯤 됐을 때 엄마가 노란 카네이션 한 송이를 주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엄마는 이제 못 올 것 같아. 왜요? 다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몰라. 어른들 사정이 있었겠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았나 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다시 못 봤어. 연락도 끊겼고 어디 사는지도 몰라. 그냥 사라졌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 힘드셨던 거예요? 응. 그날만 되면 엄마 생각이 나. 그리고 그 카네이션 생각도 나고. 그 꽃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응. 저는 가방에서 시든 꽃을 꺼냈습니다. 30년이 지난 그 꽃을. 지은이와 다이는 말없이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 안 해서 미안해. 엄마라는 말이 무서웠어. 그래서 너한테도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니에요.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좋은 엄마예요. 저는 그냥 엄마 마음을 몰라서 서운했던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5월의 햇살이. 일부 종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는 풀리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소리극장 구독 후 다음 이야기를 만나보세요.